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싱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하고 다시 한번 개장을 했던 유럽 주요국 증시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박싱데이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친 건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21% 상승했고요. 영국의 FTSE 100 지수도 0.36% 상승,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04% 올라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는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충격이 이런 실물 경제에 아직은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금리 인하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연말 기대감으로 이렇게 유럽 증시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에너지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홍해에서 불거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2% 넘게 하락한 건데요. 그 전 거래일에는 2%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나타낸 데에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크게 증산하면서 이런 감산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상충되는 효과가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셰일가스 증산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와 러시아 등 오펙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유가 이 미국의 셰일가스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중동의 주요 산유국과 러시아의 추가 감산 결의에도 이런 셰일 오일 업계 증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1% 가까이 올라주면서 2,08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가격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내년 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지속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가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은 0.14%, 나스닥은 0.16%,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역시 0.3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시장의 낙관 전망과는 달리 내년 경제가 경착륙하고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경고한 점이 오히려 채권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하루였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전 세계 각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를 지속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볼 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준이 일단 내년 3월과 5월에 각각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뒤 하반기에는 0.5%포인트로 확대해 거듭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의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 워치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뉴스가 IT 업종 전반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기로 명령하면서 애플로서는 일단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기초 소재, 소매, 건설, 헬스케어, 부동산, 필수 소비재들이 상승했던 반면 운송, 에너지, 유틸리티는 하락했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789%, 달러 인덱스는 0.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PC 판매가 내년 AI 붐과 업그레이드 수요로 인해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내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수사 업체 캐널리스는 보고서를 통해 PC 시장이 내년에 8% 이상 성장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구매한 PC를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고
AI가 탑재된 PC도 대거 등장하기 때문이라며 다가올 2027년 출하되는 PC의 60% 이상이 AI 기능을 갖춘 제품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엔리케 로레스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도 지난달 AI 기반 신형 PC가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는데요. 그는 내년부터 PC 부분의 성장을 2배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 분석기관 IDC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에 대한 지원을 2025년 10월 14일로 종료하는 점도 PC 수요 확대에 일조할 것이라면서 내년 PC 시장이 약 3.4%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윈도우 11을 깔아야 하는 수요와 발맞춰 내년까지 4년이 넘은 상업용 PC에 대한 교체 필요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11월까지 글로벌 기준 923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연간 최대의 생산량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토요타의 이 같은 전 세계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가 증가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수요 확대에 따른 결과로 이전까지의 최대 생산량은 2019년 905만 대였고 글로벌 생산량도 전년 대비 7%가 증가한 1020만 대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위 타이틀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토요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중 하나는 중국으로 중국에서 11월까지 판매량은 전년 대비 2%가 감소한 170만 대를 기록했지만 11월에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가 내연 기관에서 탈피하고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7%가 늘어났으며 테슬라와 경쟁하며 2030년부터 전기차를 매년 350만 대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9만 5천 대에 그쳤고 반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의 판매는 320만 대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신문사인 뉴욕타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저작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에게 수십억 달러의 법적 및 실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신문의 특유하고 소중한 작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베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AI가 개발한 챗 GPT 모델은 사용자 프롬프트에 응답해 인간과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로 뉴욕타임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대량 저작권 침해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비난하면서 두 회사의 AI 시스템이 GPT를 만들 목적으로 뉴욕타임스의 지적재산권을 여러 번 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20만 7천 건이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와 천연가스 재고량, 상무부의 11월 미국 도매 재고, 전리부동산협회의 11월 잠정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되고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1% 증가이며 내일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거래일 오늘인데요. 한 해 동안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왔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살펴본다면 굉장히 변동성도 컸던 것 같고 굵직굵직한 이슈들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거래일 우리 증시의 1년 동안의 행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월부터 2월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AI 붐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2022년 12월부터 챗 GPT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국내 증시 올해 1월과 2월까지도 지속이 되면서
AI 붐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시장 확대 기대감이 번지게 되면서 1월과 2월에는 AI 종목들이 함께 올라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때 기사를 좀 많이 살펴보신다면 이때 스타트업의 투자가 2년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러한 기사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 구글이 챗 GPT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바드를 출시하는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AI 사업에 뛰어드는 모습이 이날 1월과 2월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월과 2월까지는 또 국내 증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3월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은행 파산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SVB 사태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SVB 사태로 인해서 안 그래도 불안했던 심리였는데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파산을 한다 하면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는 분위기였고요. 따라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크레디트 스위스 위기에 따라서 금융시장에까지 전반적으로 여파가 미쳐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기억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4월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월부터는 반도체주를 향한 기대 심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는 K-칩스법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던 건데요.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반도체를 향한 기대 심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국내 반도체 업계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법을 좀 모방을 한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그러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따라서 이 반도체 쪽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고 자금이 몰리면서 국내 증시도 함께 지수가 견인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까지 잠시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촉각이 곤두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이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도가 많이 높아졌었는데요. 연방준비 측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늦춰달라라는 의견을 주장을 했었고 여기에 재무부에서는 그런 부도가 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두 가지 의견에서 굉장히 분분한 치열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5월을 기점으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다. 극적인 협상의 잠정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6월과 9월로 한번 가볼까요? 6월과 9월까지는 이제 미국 연준의 마지막 긴축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6월부터 9월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금리 동결을 외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은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따라서 동결일지라도 연내에 금리 인상은 몇 차례 더 할 것이다 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동결일지라도 매파적인 동결이었다라는 타이틀을 많이 얻었던 그러한 6월부터 9월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연준의 마지막 긴축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동결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어떠한 시그널로 작용이 됐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7월로 가볼까요? 7월에는 10월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7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7월부터는 이제 조금씩 국내 증시가 반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공매도 전쟁이 굉장히 확산이 됐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공매도 세력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 같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실제로 봤을 때 2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고점을 찍기도 했던 때인데요.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 7월에 굉장한 랠리를 이어가면서 고점을 형성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보시면 7월부터 8월까지 고점을 형성해내면서 2600포인트 선까지 뚫어냈었고 267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9월로 가보도록 하죠.
이 7월과 8월까지는 이렇게 2차 전지 섹터가 지수를 견인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이 드러났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잠시 9월과 10월에는 이렇게 낙폭이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9월과 10월에는 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다소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던 건데요. 9월까지 일단은 연준에서 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10월 중순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잠시 찍기도 했었습니다. 4%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이 국채 금리가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를 경우에는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주춤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때 9월과 10월에는 또 한 번 투자 심리가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불거졌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동반으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까지 치솟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영향이 투자 심리를 일제히 위축시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낙폭이 깊게 키워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이렇게 중동에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에서는 무역 갈등까지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를 회상해보면 미국 정부가 중국 현지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으로 유예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불거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악재가 겹치면서 10월은 우리나라 증시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또 가을에는 어려운 고비를 지났는데요. 그런데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죠. 바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였는데요. 이렇게 정부 측에서 공매도를 전면으로 금지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2차 전지주에 몰려있던 개인 투자자들 쪽으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국내 증시 큰 폭으로 반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1월에는 12월에 대한 산타 랠리에 좀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11월과 12월에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급반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여기 작게 보이는 차트는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장 고점 부근이 5%를 잠시 찍었던 때입니다. 이때가 앞서 말씀드렸던 10월 중반 부근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제 10월을 기점으로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12월에 들어서는 3.7%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연준 측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꺼내들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 전에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버리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자금이 활발하게 유입이 되면서 12월부터는 이렇게 급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국채 금리 같은 경우 3.8%가량에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1년 동안 어떠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 한 해 동안의 추이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12월에 산타가 찾아온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상승해줬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줬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만 잠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배당락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소폭 올라주며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의 1%대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1%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해줬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보실까요?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249억 원, 개인이 2,04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4,400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한 해 동안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개장 직전에도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